예, 전치모 스터디 그룹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목표 뭐죠? 우리의 목표 자격증 취득이죠. 자격증 취득입니다. 예, 자격증 취득하려면 우선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고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케아 다 아시죠? 이케아. 이케아가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예. 그 비싼 가구들을 싼 값에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예.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방법을 아니까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가서 가구를 구입해서 본인이 한번 조립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이것처럼 자격증도 처음에 조금 방법을 모르시고 하면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만 아시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자, 제가 지금부터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여러분 시험 봐서 6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죠? 시험 봐서 60점 넘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맨날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 60점만 맞으면 돼요. 예, 우리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60점만 딱 맞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시험 보러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60점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푸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공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우리가 뭐 전기 이론을 공부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전기 이론을 공부할 때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공부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죠? 그거를 공부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네,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다른 뭐 전기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이론보다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바로 기출문제에서 찾을 수 있고요. 기출문제가 기본이 되면 이론 공부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를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를 푸는 일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는 60점을 맞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꿔 말하면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죠? 자, 60점. 60점만 맞으면 돼요. 비중이 낮은 문제 안 풀어도 됩니다. 그거 나중에 공부해도 돼요. 예. 그리고 이해 못하는 문제들 이거 억지로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 못하는 문제들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괜히 막 시간 끌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시간 끌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된다는 거. 필요한 공부만 하자고요. 예,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이유가 뭐죠? 뜬금없이 제가 좀 여쭤보는 것 같은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때는 그냥 우린 밥만 먹으면 돼요. 그죠? 이 밥에 뭐 반찬에 칼로리가 몇 칼로리가 있고 막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목적은 배고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칼로리 계산해야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칼로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도 똑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자격증 취득이잖아요. 60점만 맞출 수 있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론 공부하고 이러신 분들은 저희랑 목적이 다르신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은 전기 이론을 공부하거나 뭐 전기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기를 뭐 개발하거나 뭔가 그 학문에서 뭔가 더 찾아내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론 깊숙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공부 60점 이상만 맞출 수 있는 공부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배고파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꼭 밥을 먹고 반찬을 먹어야 될까요? 그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죠. 이거 절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반찬 먼저 먹고 밥 먹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문제를 풀고 이론을 공부해도 자격증 취득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론을 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면 그 이론 공부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이론 공부한 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네, 100%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 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랑 제 얘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론 먼저 공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본인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이론 가지고 기출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문제 푸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이거부터 깨야 돼요, 우선 생각을. 예. 그래서 내가 먼저 내가 이론을 공부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론을 공부했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는 공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일은 문제를 푸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을 먼저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론을 먼저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제가 해결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거 기기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제 이론을 먼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유기기전력. 유기기전력은 뭐냐면, 잠시만요. 유기기전력은 발전기 내부에서 유기되는 전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 전기를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한다, 유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기 자체는 뭐 하는 애들이냐면 요거 지금 실제 존재하고 있는 전기를 유도해서 유기해서 끌어내서 우리가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내부에서 전압을 이렇게 유기한다고 했죠. 그거를 유기기전력이라고 해요. 유기기전력. 그런데 이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속 밀도, 자속. 전기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자속이라고 하는데 그 자속 그리고 도체, 전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도체의 길이 그리고 그 도체가 움직이는 속도, 거기다가 사인 세타, 이 자속과의 각도, 이걸로 인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식이 중요한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엘메타인, 길이가 있는 엘메타인 도체를 여기다 두고요. 얘를 어떤 속도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도체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것과 이 자속과 이 도체의 각도, 사인 세타의 각도를 곱해준 만큼의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제가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이론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공식.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론을 지금 배웠어요, 우리. 이론 배운 거예요. 자, 자속 밀도가
10웨버/메다 제곱일 때 자개 내에서 이런 자개 내에서 길이 4cm의 도체를 자개와 직각으로 놓고 이 도체를 0.4초 동안 1m씩 균일하게 이동하였을 때 발생하는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풀어보시겠어요? 난 이거 풀 수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난 이거 풀 수 있다. 예, 박성진님 맞으셨네. 예, 박의현님 맞으셨어요. 예, 김지훈님도 풀 수 있으세요? 다른 분들. 예, 나 이거 풀 수 있다. 자, 보세요. 예, 이 이론을 지금 똑같이 들었어요. 그죠? 똑같이 듣고 풀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풀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화면에 보이진 않는데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문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기전력을 물어봤죠. 유기기전력의 공식은, 이 기전력의 공식은 V는, 기전력 E라고 하겠습니다. E는 BLV 사인 세타. 네, BLV 사인 세타입니다. 네. 네, 여기서 잠시만요. B가 0.10. 죄송한데 이제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네. 자, BLV 사인 세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B는 자속 밀도예요. 그래서 자속 밀도를 곱해주고 문제에서 길이 줬죠. 근데 길이에서 센티미터를 줬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입할 때는 기본 단위를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볼트, 암페어, 메타 뭐 이런 거 파라드, 쿨롱 뭐 이런 게 기본 단위예요. 앞에 뭐 센치, 뭐 킬로메타 뭐 이런 게 붙으면 이런 기본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센티메타는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식의 길이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또 문제에서 준 게 0.4초 동안 1m씩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동 속도를 보면 메타 퍼 세크예요. 간 길이 나누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간 길이 1m 나누기 시간 0.4초. 그리고 공식이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인 세타는 각도를 의미하죠. 여기서 직각이라고 했어요. 직각이면 90도죠. 얘를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때리면 답은 1번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답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떤 게 더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론만 봤을 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내가 지식을 이해하는 거 어떤 게 이해가 더 잘 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신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푸는 건 이런 거 직각이라는 게 90도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죠? 그리고 이런 속도가 그 이동한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지 문제 밑에 보면 해설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론을 배울 때 이런 거 알려주나요? 이론 강의 보면 여기서 이 이동 속도는 뭐 이동한 거리분의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는 강의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론 강의할 때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느냐면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알려주잖아요. 이론 강의가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려주진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도해 봤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런 방법이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이런 공부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를 봐야 돼요. 이게 효율적인 공부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리고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문제를 맞히지도 못할 지식들은 이거는 저는 시험 볼 때 필요 없는 지식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100% 문제를 100점을 다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60점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60점 이상 맞추려고 공부하는 건데 벡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벡터를 이해하지도 못할 전기자기학을 예를 들면 벡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벡터 잘 나오지도 않고요. 물론 물리를 공부하려면 전기를 공부하려면 벡터를 알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벡터 개념, 이런 어려운 개념을 자격증 취득하는데 이걸 꼭 100% 알아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건 효율적인 공부가 아닙니다. 60점을 맞추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벡터 공부하는 건. 네. 그래서 이런 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지식만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격증 취득하려면.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반복되는 문제들이겠죠. 반복되는 문제들. 그리고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파악하려면 자주 봐야 되겠죠,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원숭이. 자,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몰라. 근데 보기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원숭이, 호랑이, 사자, 까치. 몇 번이 답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원숭이, 호랑이, 사자, 까치. 뭐가 답일까요? 문제는 몰라요. 네, 문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이 좀 오지요. 4번. 그래요, 4번. 예, 그런 겁니다. 까치는 날아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까치.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문제 유형. 자, 그러면 제가 요거 하나 더 내볼게요. 이제 전기에서 문제를 이제 한번 내드릴게요. 자, 요거 진짜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거예요. 진공차단기, 1번 진공차단기, 2번 유입차단기, 3번 단로기, 4번 가스차단기. 뭐가 답일까요?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주세요. 문제는 몰라요. 그죠? 문제는 몰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진공차단기, 2번 유입차단기, 3번 단로기, 4번 가스차단기. 그죠? 단로기. 아, 이거 제가 뭐 문제도 얘기를 안 했는데 답을 맞히시잖아요. 이런 게 유형입니다. 이런 게. 이거 이론 공부할 때 알려주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셔야 돼요.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 이론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문제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 위주의 공부를. 왜냐? 아까부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데 자격증 합격하려면 우리는 문제를 풀어서 60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를? 그래요. 이제 문제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문제를 봐야 될까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그런 기출문제. 그죠? 네,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기출문제 봐야 돼요.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제가 엄청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에 규명선생님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이게 달릴 정도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기출문제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문제 암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나는 답은 찾는다. 오늘 하루는. 네, 오늘 하루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기 공부하는 거 이거 한 번만 보고 몇 달 전기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정상인데. 기억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 거 내일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100% 기억나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내일 100%가 다 기억이 나. 처음 본 건데.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예, 두뇌 검사 맡아봐야 됩니다. 그게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일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출문제 암기는 뭐냐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이 문제 똑같이 나오는 문제면
나는 오늘 하루는 푼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 우리 이거 한 번 보고 끝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커리큘럼이 10개년도 4번, 4달 동안 4번 보면서 진행해가는 겁니다. 그죠? 4번 볼 거예요, 4번. 4번.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문제 이해 못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려운 문제는 패스입니다.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가요. 그런 문제들은, 요거 똑같이 나오면 그냥 푼다. 이런 생각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문제를 암기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 처음에 그냥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문제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자속 밀도 막 이런 게 나와요. 단위도 막 어렵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찾아보세요. 자속 밀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론책을 찾아보시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저희 커리큘럼은 하루에 60문제 암기죠? 60문제 암기 못해요. 그렇게 하면 60문제 암기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면. 그래서 우선 그냥 문제 쭉 읽어요. 쭉 읽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쭉 읽어요. 그냥 이 문제 똑같이 나오면 오늘은 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읽기만 해요. 네, 읽기만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암기합니다. 이 문제 나오면은 답이 이거. 네, 이렇게 암기를 해요. 그리고 해설을 봅니다. 해설을 봐요. 해설에서 나 1도 이해 못하겠어. 그러면 문제랑 답만 외우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왜냐?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오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가요. 나 이해 못하겠다. 이해가 좀 된다 하면 거기까지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또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됩니다. 요게 조금 이해된다고 해서 좀 찾아볼까? 해서 하면은 점점 답답해져요. 이거 찾아가면서. 예, 전기가 그래요. 전기가. 그래서 이래서 3번이구나. 이래서 2번이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계산 문제일 경우에는 한번 써봐야 돼요. 계산 문제는. 왜냐면 제가 계산 문제의 정의를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공식 가지고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이용해서 정리. 딱 계산기에다가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딱 정리해 놓는 거. 그게 계산 문제예요. 그게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 암기는 필수예요. 그런데 요거 공식 암기하는데 그 공식만 암기한다고 계속 5번 쓰고 10번 쓰고 그런 그 암기는 그런 계산 문제 공식 암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에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 공식을 어떻게 대입할지를 몰라요. 공식만 암기하면. 그래서 이런 공식들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암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공식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식을 적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공식에다 대입을 시켜놓고 정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정리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써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냥 써보는 겁니다. 그냥 써보는 거예요. 네. 꼬마 애들이 말 배울 때 내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고 내뱉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 딸내미도 예전에 저한테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아저씨. 예.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이 아저씨, 삼촌 이러니까 저한테 참 삼촌 아저씨 이래더라고요. 아빠 이래가면서도 아저씨 이래요. 막 중간에. 예. 얘네들이 그래요. 뭐 배울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보고 써보고 해야 배워요. 내가 뭐가 잘못되는지 압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 문제는 한번 쭉 써보고 마지막에 계산기 한번 눌러보면서 계산기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계산 문제는 풀어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2시간 반에서 3시간 그 안쪽까지 조금 늦어져도 그때까지 60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내가 오늘만 이게 중요해요. 오늘만 이 문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난 해결한다. 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끝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러면 기출문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 오시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 여러분 제 책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제 책이 아닌 다른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요새 출판사들 다 이렇게 책 나오면 동영상 강의가 다 있어요. 동영상 강의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전기자기학 강의,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는데 그거 대부분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요거 보시면 100%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시간만 가는 거예요. 요거 한 40분 본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대부분의 분들이 한 20%에서 30% 정도 내 걸로 가져와요. 간단한 문제 같은 거, 요런 거 같은 거, 글로 나오는 문제 같은 거. 요런 거 이렇게 가져온다고 보면 40분 투자해서 30%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12분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40분 투자해서 12분 공부한 거예요. 예, 28분은 그냥 허비한 거죠. 이거 효율적인 공부 아니죠. 누가 봐도 효율적인 공부 아닙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는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오는 게 효율적인 공부예요. 그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제 강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냐면 60문제를 암기하는 시간에는 내가 저기 매니저 선생님들이랑 다 이제 내 공부 시간 정하고 이제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60문제 암기하는 그 시간에는 책 가지고만 60문제를 암기를 해요. 딴 거 막 찾아보지 말고 책 한 권 가지고만 60문제 암기한 다음에 60문제 쭉 보면서 이 문제는 누가 좀 알려줬으면 이해가 가능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문제들만 메모를 해 두세요. 메모를 해 뒀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학생분들도 계신데 직장 나가면 100%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한다고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중간에 한 3, 40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시간에 내가 메모해놓은 그 번호의 그 동영상들만 찾아서 보세요. 그것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내가 우선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가 대략 어떤 문제다를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죠? 파악을 하고 내가 궁금한 게 뭐고 알고 싶은 게 뭔지 확실히는 몰라도 대략 내가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그것을 자꾸 찾아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집중이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5분을 본다고 하면 5분을 다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해 주세요. 동영상 강의 볼 때 그렇게 기출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또 공부하시면서 기출 문제 공부하시면서 또 막 찾아보고 오래 걸리고 이러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걸 눌러야 되나? 자, 제가 저기 가져왔어요. 네, 제 문제집. 네, 나학격에서 기출문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빨간색이 눈 아프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그 2011년도 1회 전기 자기학입니다. 다음과 같은 맥스웰의 미분력 방정식에서 의미하는 법칙은? 맥스웰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맥스웰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미분력 방정식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런데 이걸 이해하려고 막 찾아봐요. 요거 처음 거는 2011년도 1회차부터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처음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해설해 줬어요. 한번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 보시라고 해줬는데 역시나 뭐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맥스웰 미분형 방정식 나오고 이게 나오면 패러데이 법칙이구나. 이렇게 암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봐도 이해 안 되죠?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패스. 이 맥스웰 미분 방정식에서 이거 나오면 답은 패러데이 법칙이구나.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2번 자기 인덕터스 L 헨리에 코일 전류 I 암페어 흘렀을 때 자개의 세기가 H였다. 뭐 H 이게 자개의 세기를 뭐 H라고 하는구나. 인덕터스를 L이라고 하는구나. 뭐 전류를 I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 보고 이 코일을 진공 중에서 자화시킨 데 필요한 에너지 밀도는 문제에서 에너지 밀도 물어봤네. 근데 답은 보니까 3번이야. 뭐 인덕턴스 뭐 코일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에너지 밀도를 물어보면은 답은 이거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BH 이런 거 B가 뭐고 H가 뭐고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에너지 밀도는 2분의 1 p h구나. 이런 거 한번 써봐요. 2분의 1 뮤 h 제곱이구나. 뭐 이거는 뭐 이거랑 이거 같구나. 예. 그냥 이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처음 공부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 번만 보고 끝날 거 아니에요. 4달 동안 계속 볼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 나오는 문제고 중요한 문제면 다음 회차에도 나오겠죠. 다음 연도에도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중요한 문제는 그때 보자고요.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도 이게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간단한 계산 문제. 전류 2파이 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1m 떨어진 P점의 자개의 세기는? 자, 자개의 세기. 뭐 이런 무한직선 도체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R이 1m래. R이 요 떨어진 거리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기서 1 넣어주면 요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한번 써봐요, 본인이. 써봐요.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아마 이것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1. 여기서 얘기하는 R이 1이니까 2파이 곱하기 1분의 2파이는 요거 원래 이렇게 약분돼서 1분의 1에서 1 나오는 건데 이것도 어렵다. 그럼 공학용 계산기 한번 눌러봐요. 지금. 눌러보시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는 연습하시고 이런 거 몰라도 공학용 계산기가 다 해결해 줍니다. 예. 그래서 1번이구나. 요런 게 나오면은 1번이구나.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요것도 무한직선 도선의 람다 이런 거 못 읽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선전화 밀도가 가질 때 뭐 R메타 P점의 전개의 세기 뭐 요거는 답은 4번이네. 요게 무한직선 도선에서의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전개의 세기 물어보는 거에 답은 이거구나. 암기입니다. 요거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 나중에 제가 이론 공부할 때 또 한번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기출문제 계속 보다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나중에 또 보실 거니까 그냥 문제 답만. 기준이 뭐라고요? 나 이 문제 1도 이해 못 하겠는데 이 문제랑 똑같이 나오면 나는 답은 찾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괜히 또 요거 자개의 세기가 뭐고 전개의 세기가 뭐고 이런 거 알려고 또 이론책 찾아보고 이러면 돌아가시는 겁니다. 아주 멀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세요. 그럼 자격증 취득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지나가자고. 우리는 자세히 아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자격증 취득하는데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요거 전력공학도 이런 거예요.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기는 이거 비율차동 계정기예요. 자, 이거 이론입니다. 이론. 여러분 이거 이론이에요. 발전기 변압기 내부 고장 검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정기 비율차동 계정기 이거 이론이에요. 자, 봐요.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이론이 나온단 말이죠.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몰라요. 그죠? 이거 다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 그냥 요거 읽고, 승강기 뭐, 이렇게 승합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부하 용량 물어보면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암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자, 페란티 효과의 발생 원인은 이거 선로의 정적 용량입니다. 이론이에요, 이것도 이론.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런 거. 자, 요런 것도 쭉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딱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배지훈이 지금 답 체크하면서 봐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맞아요. 이 질문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답을 체크해 가면서, 답을 다 체크해 놓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본인이 공부해 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나 오늘 이거 기출문제 암기하는데 1도 이해는 못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답은 찾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나는 이거 이해 못하겠는데 똑같은 문제 나오면 답은 찾는다.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다른 문제들도 가져왔는데 요거까지는 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좀 오래 걸린다 하시면 저희 매니저 선생님이나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저희가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다 공부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매일매일 공부해서 10개년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론 공부로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야 되겠죠. 이때의 지식은 뭐냐면 응용이 가능한 지식. 이때는 이거는 이론을 배워야 돼요. 근데 기출문제 10개년도 3천 문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이론 공부하면서 이해가 어려울까요? 처음 공부할 때보다는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 공부할 때보다는. 그래서 제가 10개년도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다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시험 보기 2개월 전에 이론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론 정리해 드려요. 요번에도 여기 많은 분들이 저번 주부터 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세요. 네, 요번 3회차 시험 보시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대다수 분들이 이제 내년 1월 달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제가 얘기한 대로만 4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해 주세요. 그러면 시험 보기 2달 전에 제가 또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네,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리면 그것 가지고 한 달 정도 공부하시고 나머지 한 달 내가 10개년도 공부한 이론, 10개년도 기출문제 공부한 지식하고 제가 알려드린 이론하고 같이 짬뽕해서 10개년도 기출문제를 다시 공부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합격 확률이 쭉 올라가죠. 예,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 저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일 2시간, 3시간씩 공부하는데 뭐 전기기사가 뭐 사법고시 같은 시험입니까? 자격증이에요. 60점만 넘으면 주는 시험이에요. 이거 저는 합격 못할 사람 없다고 봐요. 예, 제가 합격시켜 드릴게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공부를 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암기를 하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이론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리고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 어떤 공부라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하시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나의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시험 보러 가서 60점 이상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자격증 합격이에요. 네,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면 뭐하냐고. 여러분, 이거를 제가 백날 이거를 알면 뭐하냐고요. 제가 이거 내용 제가 유튜브에도 다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알면 뭐하냐고. 뭐 안 하면은 안 하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안 하면은 아는 것만 못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알면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알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 내가 뭐 그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주변에 환경이 도와주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 이유들을 하나씩 보면 해결하지 못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선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 우선은 지속하지 못한다는 건 뭐 시간이 없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지루하거나 힘들면 지속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지루하다고 하죠? 재미없을 때. 재미없을 때 지루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때 힘들다고 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데 굳이 하려고 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자, 상담 중에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공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힘든다는 이유 뭐라고 했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까지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건 이 문제 1도 이해 못하지만 이 문제가 오늘 내가 문제 나오면 해결한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그거죠. 이 문제 좀 알아보려고. 이 문제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야? 공식이 왜 이렇게 유도가 되지? 책 찾아봅니다. 여러분, 책 찾아본다고 그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고 내가 하기 어려운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힘이 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힘드니까. 힘든 거 계속 하려고 해봐요. 예, 어렵지. 예, 그러니까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내가 공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 욕심부리면서 알기도 힘든 걸 알려고 하는 건 아닌가. 지금 상태에서. 예, 요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이 없는 막연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예,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세요.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계획이 없으면. 그냥 맨날 앉아서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임도 보스를 깨야 재밌잖아요. 그죠? 중간항을 깨면서 자꾸 가야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을 하는 목적은 중간항을 깨고 내가 이 게임을 완전히 깨버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공부도 똑같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하루하루 내가 계획한 공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해나가면 예. 내가 세운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전치머 스터디그룹 가입할 때 그 선생님들이랑 다 계획 세웠죠? 그런 계획을 하루하루 해나갈 때 그때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가 계획이 다 있죠? 예, 계획이 다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죠? 예, 그래서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의지력이 약해서. 이거는 혼자서는 좀 힘듭니다. 예.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나 저희 매니저 선생님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의지력이 약해서 공부가 좀 안 된다. 예, 공부가 막 하기 싫어진다. 이러면 하기 싫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부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재미가 없거나 뭐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저희 선생님들이랑 상담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라고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무슨 뭐 특별한 해답을 가지고 뭘 상담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답을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저랑 상담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저랑 상담하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린 분들 계시지만 본인이 알아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내가 해야 될 방향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네, 그래서 우선은 의지력이 약하면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네, 그게 저희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부 싫어지고 막 이러면 저나 저희 매니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상담 요청합니다. 네. 만약에 저희 매니저 선생님들이 상담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랑 같이 일할 이유가 없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면 뭐 저희 매니저 선생님들 그런 분들 아니시지만 만약에 그러시면 자 그리고 의도치 않는 지속적인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이것도 이제 상담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그런데 맨날 공부할 때마다 생각이 나. 이거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신경이 쓰여. 예, 요런 거 상담을 하면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저희 상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상담을 안 하시면 지속하기가 힘든 경우가 돼요. 공부하면서 자꾸 딴 생각나고 회사 일 생각나고 막 여자친구랑 싸운 일 생각나고 막 이러면 공부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담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제 공부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어제 공부한 걸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00% 기억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제 내가 처음 전기를 공부하는데 내가 어제 전기자기학을 60문제 공부한 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60문제가 생생하게 모든 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나. 이런 병원 가셔야 돼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억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말에 또 복습할 때 또 한번 볼 거고 3개년도 공부하고 4주차 때 또 볼 거예요. 그리고 4주차 주말에 또 볼 겁니다. 이렇게 4번씩 볼 거니까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거 이거 정상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공부한 거, 그러니까 어제 공부한 거 오늘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보장하는 거니까 기억 안 나도 괜찮으니까 오늘 할 고민은 뭐냐면 어제 기억 안 나는 거 왜 기억 안 나지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계획한 시간에 60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까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공부 방법에 의심이 생긴다. 자, 제가 압니다. 이거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자격증
중에서도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시험인데, 아, 이렇게 문제다만 외워서 진행하면은 정말 암기할 수 아니, 정말 취득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 들어요. 듭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돼요. 결론은 됩니다. 한 5개년도, 6개년도, 한 7개년도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시간이 문제지, 내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건 아직까지 그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지식을 아직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심이 생길 때는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이론이 나오는 거 문제 제가 보여드렸죠? 네, 전력공학에서 이게 이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3천 문제를 공부를 하는데 전기 이론, 기본적인 베이스 같은 거 머릿속에 안 들어갈까요? 10개년도 기출문제는 3천 문제입니다. 3천 문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기본이 안 돼 있겠냐고요. 분명히 100% 기본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만 제가 이야기한 대로만 쭉 하루하루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예, 딱 감 오는 날이 옵니다. 좀 빨리 오시는 분들은 한 달만 공부하시면 돼요. 한 달, 한 3개년도 복습하면 어느 정도 옵니다. 예, 좀 늦으시는 분들은 한 7개년도, 8개년도까지 공부하면 중복되는 문제들 이런 게 눈에 보이면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세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의심이 생기면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공부를 못했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이럴 경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내일 이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전기자기학을 못했으면 내일은 전력공학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전기자기학을 못했다고 내일 전력공학을 안 하고 전기자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면 진도가 더딥니다. 나가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하나씩 보는 것보다는 전체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공부를 못했어. 그러면 다음날에 오늘 못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날에 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전력공학이죠. 그래서 전력공학을 공부한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전기자기학을 공부하는 거고 안 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내가 정말 해야겠다 마음이 있으면 뭐 피곤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어제 공부 못했다고 그 공부를 오늘 하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고민 뭐라고요? 오늘 하루 나한테 정해진 공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해진 공부 안에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나 어제 공부를 못했으면 시간을 늘리거나 어제 못한 공부를 오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으로 공부를 하루하루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것들 분명히 공부하다 보면 또 생겨요. 네.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들 이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 저와 저희 전 친구 매니저님들이 다 해결해 드릴 거니까 상담 요청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행해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 전치모에서 하는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게 해드리는 일, 그리고 회원님들 공부 진행하는데 불편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와 함께 해결을 해서 풀어 나가자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계획한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오늘 계획한 공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해결하시자고요. 혼자 끙끙대시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전치모가 있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게 해드려야 돼요.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믿고 저희 커리큘럼대로 쭉 오늘 하루 공부만 쭉 해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문제 해결하면서 취득할 때까지 공부하시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얘기가 이겁니다.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누가 뭐 특별하게 뭐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 뭐 100등까지만 자격증 주고 101등, 102등까지는 뭐 자격증 안 준다 이런 자격증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남들이 똑똑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내가 60점 넘을 수 있는 공부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아무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지속적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아무나로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아무나예요, 아무나. 자격증 취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젠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 매일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공부하면서 그 생겨나는 문제들 저희랑 같이 해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과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무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계획대로 쭉 진행해 나가면 누구나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건 비전공자건 전공을 하지 않았건 예, 뭐 머리가 좋지 않건 뭐 이런 분들 다 취득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희 전추마마 믿고 예, 저 믿고 한번 진행해 보시자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실까요?